안녕하세요. 바이오놀드입니다. 자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미국 ETF SPYG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데요. 정말 제가 진짜 자녀가 있다고 하면 증권 계좌가 켜질, 개설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오게 되면 저는 진짜로 저의 자녀에게 이 SPYG라는 미국 ETF를 꼭 추천해서 용돈을 주면은 그거를 조금 일정 부분 SPYG를 매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ETF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SPYG ETF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PYG와 QQQ의 보유 종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PYG의 우리나라에서의 보유 잔고 순위를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 SPYG의 미국 ETF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17년 SPYG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8.24%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SPYG, QQQ, IVV의 5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요. 그리고 일곱 번째, 왜 SPYG를 자녀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미국 ETF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YG ETF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SPYG ETF는요, 원래 이름이 SPDR 포트폴리오 S&P 500 그로스 ETF가 되겠습니다. SPYG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별명, 그러니까 티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SPYG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S&P 500개 종목 중에서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성, 그로스가 이제 성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또 따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것을 모아놓은 ETF가 바로 SPYG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는 제가 뒤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이 정도 자산 규모면 정말 안정적인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는 0.04%가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0.90%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QQQ는 0.2%였고 그 다음에 IVV는 0.03%였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저렴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1년에 0.9%가 나오기 때문에 보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일, 그러니까 ETF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2000년 9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2008 금융위기도 겪었던 그러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사 같은 경우는 SPDR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SPDR이 또 운영하고 있는 ETF 중에 유명한 게 바로 ETF 시가총액 1위인 SPY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그런 미국의 3대 운용사 중에 하나인 굉장히 탄탄한 그런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PYG ETF와 QQQ ETF의 보유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YG 같은 경우는 우선 보유 종목이 23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탑 10의 비중도 50% 가까이 되는 49.11%를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QQQ는 보유 종목이 SPYG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이제 103개의 종목을 담고 있고요. 탑 10의 비중은 50%가 약간 넘는 51.29%를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 이제 SPYG와 QQQ의 이제 보유 종목을 탑 10 이제 보유 종목을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 뭐 알파벳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뭐 페이스북 보이고 알파벳 보이고 이렇게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8위에도 뭐 엔비디아는 똑같이 8위에 랭크가 돼 있네요. 9위 페이팔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근데 10위에서 SPYG가 마스터카드를 들고 있고 그다음 QQQ 같은 경우는 이제 컴캐스트라는 이제 기업을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11.50%를 이제 SPYG는 담고 있고 QQQ는 이제 11.11%를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SPYG가 좀 더 많이 담고 있네요. 10.54%, QQQ는 마이크로소프트를 9.60%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뒤로 가서 이제 8위 정도가 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PYG에서 1.85% 담고 있는데 QQQ는 보시다시피 2.62%를 담고 있으면서 이제 2%대를 QQQ는 8, 9, 12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SPYG에서는 이제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SPYG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종목 자체가 QQQ의 거의 2배가 넘잖아요. 234개의 종목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비중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종목들의 비중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제 더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QQQ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넓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텀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이겠고, 그 다음에 SPYG는 좀 더 급격하게 이제 텀이 줄어드는 것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좀 기술주가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유 종목이 우선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SPYG 같이 이제 QQQ에 비교해서 보유 종목이 한 2배 정도 많으면 성장성은 QQQ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느려요. 성장성은 느리지만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보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을 이제 더욱더 많이 분산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SPYG가 QQQ보다는 좋았다라는 거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유 잔고 순위를 그 다음으로 보면요. SPYG 같은 경우는 이제 25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여러분 ETF 1위는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신 QQQ가 1위가 되겠습니다. SPYG가 이제 2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순위가 그렇게 낮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5위가 낮은 순위가 아닌지에 대해서요. 그 이유는 미국 ETF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SPYG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128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ETF가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네, 눈치를 채셨죠? 네, 바로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2,446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ETF가 이렇게 2,000개가 넘는 ETF 중에서 128위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한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한국에서 뭐 25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불안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128위 한다고 해서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혀 투자하실 때. 왜냐하면 2,446개 중에서 한국에서는 25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시가총액이 128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5위라는 게 이제 보유 잔고 수량으로 했을 때는 이제 25위인 거고 이제 미국 ETF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이제 128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자산 규모가 안정적인 그러한 ETF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제가 SPYG의 수익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연도별 수익률이고요. S&P 500 지수와 비교하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해서 나와 있고요. 2021년도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SPYG의 수익률은 31.93%로 S&P 500 지수인 16.26%를 2배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8.95%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28.88%로 거의 대동소이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SPYG는 마이너스 1.52%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6.24%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런데 2017년도를 주목해 주시면 S&P 500 지수는 플러스 19.42%가 오른 반면에 SPYG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8.23%를 이렇게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 뭔가 큰일이 있었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실 만한 게 왜 그러냐면 또 이 SPYG라고 하는 게 이 S&P 500개 500 지수를 이거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S&P 500개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좋은 230여 개의 종목을 따로 추려서 만든 게 이제 SPYG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19.42%의 수익률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뭐 대부분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되게 이제 더 좋은 성과를 그동안 이렇게 보여왔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58.23% 정도 이렇게 하락한 걸 보시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또 보시면 여기 2017년도쯤에 해서 이제 94불, 최고가가 이제 94불이었던 게 마이너스 58.07% 하락한 거의 30불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SPYG를 투자할 때 이제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키움 영웅 글로벌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이 키움 차트, 과거 차트, SPYG 과거 차트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저도 굉장히 찾아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놀라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식 액면 분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하시다 보면 그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다,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주식이 이제 1000불, 2000불, 뭐 3000불까지 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 기관들이야 상관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3,000불이다 그러면 뭐 아마존이 지금 뭐 3,000불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웬만한 평범한 직장인들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그러한 돈인데 그러한 돈을 가지고 한 주를 매수하기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뭐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약에 500불 하는 테슬라 주식을 제가 한 개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5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테슬라 주식 제가 한 개 갖고 있던 걸 갖다가 5개로 쪼개가지고 줘요. 대신 단가는 이제 100달러가 되겠죠. 5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ETF도 액면 분할을 해요. 그래서 이 SPYG가 액면 분할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탁 스플릿이 되는데 스플릿이 이제 나누다라는 뜻이고 스탁은 이제 주식이란 뜻이니까 주식을 나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액면 분할을 했냐면요.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급락할 때 2017년 10월 16일 날 이제 액면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비율은 4대 1로 스탁 스플릿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키움 영웅문 글로벌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SPYG를 투자하시려다가도 이 과거 차트를 보시고 이 급락한 차트를 보시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당황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스탁 스플릿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당황해 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PYG와 그다음 QQQ, 그다음 IVV에 이제 제가 수익률을 이제 5년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의 이제 연도가 나와 있고요. 이제 보라색이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제 SPYG가 되겠고 알아봤던 SPYG가 되겠고 그 다음에 QQQ가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이 IVU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QQQ가 이제 100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네요. 그래서 5년 동안 해서 3배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212%니까 3배의 수익률을 올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PYG 같은 경우는 이제 230여 개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7.2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100%가 2배니까 이제 2배 반이 좀 안 되는 수익률을 이제 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VV가 녹색인데 이제 105% 그래서 2배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00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이제 SPYG나 QQQ에 비해서는 이제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변동폭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릴 때 많이 안 내리고 오를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라는 거죠. 아무래도 종목이 이제 500개, 230개, 이제 100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지겠죠. 종목이 적어지니까. 대신 수익률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 조금 수익률은 좋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SPYG를 자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미국 ETF일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영상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제가 2021년 3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가져와 봤어요. 가격을 가져와 봤는데 SPYG 같은 경우는 우선 이 가격 때문에 그래요. 한 주당 가격이 이제 56불, 하나로 하면 한 64,000원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1위로 매수하고 있는 QQQ 같은 경우는 이제 318불이 되죠. 미 달러로 하면. 그런데 하나로 해도 뭐 36만 원 정도가 되네요. 36만 원이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주에. 왜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10만 원이 안 하니까요, 지금. 그것도 이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리고 IVB 같은 경우도 되게 비쌉니다. 한 주에 보면 이제 미국 달러로 하면 397불이 되고 하나로 하면 이제 45만 원 정도 되고 있네요. 한 주당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IVB가 QQQ에 비해서도 거의 10만 원 이상 비싼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자녀에게 우리가 용돈을 주면서 뭐 자녀에게 용돈을 이제 주는 뭐 그런 금액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한 6만 4천 원 정도면 뭐 한 달에 한 주라든지 뭐 두 주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습관을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ETF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 SPYG를 증권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해서 이걸 한번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습관을 길러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복리의 마법을 알고 어떤 투자의 올바른 길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SPYG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그런 스타일에 맞게 뭐 자녀가 계시다면 ETF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SPYG도 좋고 QQ도 좋고 뭐 IV도 좋고 다 좋은 ETF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정에 맞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올드였습니다.